네, 3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엘리엇 파동의 탄생부터 해서 여러분들 엘리엇 파동의 탄생, 그리고 마켓 프랙탈에 의해 패턴과 숲과 나무, 즉 패턴을 알면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엇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동에 우리가 웨이브를 이제 카운팅 할 때 1, 2, 3, 4, 5, ABC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1번 파동에 대해서 리버설과 함께 1번 파동은 시작이 된다. 리버설이라는 거는 추세가 반전되는 걸 의미하죠. 추세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의 첫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1번 파동에 대해서도 또 조정파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ABC에 있는 그 ABC라는 형태에 대해서 2번 파동의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3번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번 파동. 3번 파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면 1, 2, 3, 4, 5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명명을 한다고 볼 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올라가는 거는 가장 긴 놈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번 파동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오른쪽에 내려가는 놈으로 보면 1, 2, 3, 4, 5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파동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두 가지로 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충격적인 모습을 그린다. 그래서 충격파입니다. 임펄시브 웨이브예요, 우리가. 충격파와 조정의 모습,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의 모습, 어떠한 해당 추세를 되돌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1번만큼 올라간 것도 2번이라는 거를 통해서 조정을 거치죠. 이것도 하나에. 그죠?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3번만큼 올린 거에 대해서도 4번도 이것도 조정을 거쳐요. 조정.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1, 2, 3, 4, 5 전체를 모아서 이게 충격파다라고 보고 ABC 형태의 또 다른 또 조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충격파와 조정파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렇게 이제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놈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추세를 만든 놈에 대해서 어떠한 그 되돌림을 하는 거를 조정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3번 파동은 가장 해당 추세를 강하게 만드는 게 3번 파동이에요. 우리는 주로 매수장을 많이 보니까, 선물 옵션은 이렇게 매도 거래가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매수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왼쪽 그림만 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1번 파동 이후에 2번 파동까지는 공부를 하셨고, 그럼 3번 파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3번 파동 하시는데, 3번 파동은 지금 가장 이제 3번 파동에 관련돼 가지고 엘리엇 파동에서 두 가지의 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1번 파동 크기의 적어도 1.618배 이상은 가야 된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충격파니까 가장 움직임이 세고 가장 긴 거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3번 파동은 여기 강의로 보시면 1번 파동 크기의 적어도입니다. 최소한 리스트예요. 적어도 1.618배의 이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짧은 경우는 여러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거보다 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1.618배보다 대부분 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침 원칙 중에도, 엘리엇 파동의 절대 불가침 원칙 중에도 1번 파동과 3번 파동과 5번 파동이 어떤 그 추세를 만드는 그런 파동이잖아요. 예를 들면 1번 이후에 2번 되돌림을 하고, 3번 이후에 4번 되돌림을 하고, 5번까지 거치면서, 즉 1, 2, 3, 4, 5까지 거치면서 하나의 충격파를 형성하는데, 물론 그 안에 있는 2번과 4번은 충격파 안에서도 되돌림만 역할을 하는 번호기 때문에, 굳이 2번, 4번을 빼고 1번, 3번, 5번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3번이 제일 긴 경우가 많아요. 다만 파동의 유형에 따라서는
1번이 좀 더 길거나 5번이 긴 경우도 있긴 있다. 예.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3번이 제일 짧은 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엘리엇 파동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3번이 제일 길지만 3번이 혹시나 짧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번이 제일 짧은 놈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3번은 가운데 이상은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원칙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3번 파동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비율로 보면 10번 중에 9번 정도 전 된다고 봐요. 10번 중에 9번은 3번이 가장 길고 강력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원칙도 우리가 잘 3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하여튼 3번이 혹시나 제일 길지 않은 경우에라도 하더라도 3번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확실한 불가침 원칙이라는 점, 그 점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3번 파동이라 하면 어떤 경우냐 한번 볼까요? 한번 과거에 우리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는 3번이 별로 나온 적이 여러분 없어요. 지금 4시간짜리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3번 최근에 3번이 나온 적이 왜 없냐면 지금 이제 하락을 워낙 많이 했고 계속 조정파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충격파로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작년의 사례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일봉으로 보시자고. 한번 일봉으로 키워가지고 이거 업비스로 보면 안되겠네. 역사가 짧아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해외 차트로 보실게요. 이 해외 차트로 해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보신다, 뭐 달러든 원화든 원화로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요. 원화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주 옛날 거부터 보시면 워낙 뭐 이게 지금 비율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 파동에서는요 요겁니다 여러분. 저 네모칸 한번 그려볼게요. 요만큼이 현재 여기서는 3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 한 이 구간까지를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 구간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번 파동 크기가 1번 파동 크기의 최소한 161.8% 이상 간다. 근데 어디까지 최소한이고 더 갈 때는 뭐 261.8, 361.8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지금 이게 원화 차트라, 원화 장기 차트라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여기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3번 구간을 한 이만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왜냐면 이게 워낙 1번이 짧았고요. 1번이 시간은 길었지만 파동의 폭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짧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조그맣게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뭔가 1번을 만들어내고 1번에 대한 2번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3번의 소파동으로 시작해서 3회 뭐 3회 1, 3회 2, 이 안에 아마 3회 3, 3회 4, 3회 5까지 다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4시간으로 보면.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비율로 한번 보면 1번 파동이 대체 몇 프로 나갔을까 우리가 한번 어바웃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번을 만약에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만 1번으로 봤다면 같이 여기 이 구간까지만 봤다면 이 구간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게 같죠. 뭐 하여튼 1월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정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이제 강력한 추세가 나오는 게 이제 보통 3번 파동이에요. 지금 보니까 461.8% 간 것 같네요. 보시니까 아마도 거의 500% 간 것 같은데 이것도 468도 아니고 500%도 이상 갔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은 강력한 추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참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비트코인이 워낙 그 마지막 충격파 구간이 워낙 강했단 얘기예요, 워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말 해당 추세로의 어떤 그 시세를 낼 때 저렇게 강력한 구간이 있었구나. 유래가 참 찾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이 추세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론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고점을 예측한 예전 외국의 그 유명한 파동 분석가들도 고점을 전부 다 아마 저기 틀리게 만불 뭐 이 정도밖에 예측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찝을 수 있는 구간이 뭐 지나치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굳이 맞춰보면, 만약에 이거를 파동을 굳이 그게 이게 1번이 아니었고, 만약에 이게 이 안에서 1, 2에 근데 이게 하여튼 근데 구성을 이 왼쪽 거를 사실은 면밀하게 보기가 이게 로고 차트로 확대해서 보지 않고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웨이브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웨이브인지 뭔지 할 정도로 스케일이 너무 워낙 이 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조정파가 보였던 구간이 아마 2번이겠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파가 그래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거를 1번으로 보고 이걸 2번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이 세부도 아마 오일조별하게 보면 이 안에 분명히 카운팅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이 전체적인 스케일이 크고 눈으로 보는 조정파 구간이라 하는 게 꼬작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비트코인 과거까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아마 1번이었을 거야, 이게 아마 2번이었을 거야 추정하면서, 그리고 충격파 구간이 이 안에서 이렇게 1, 2, 3, 4, 5 형태로 3번이 가고 4번이 이렇게 어떤 커렉션을 이루다가 5번을 형성하고 ABC 형태로 지금 조정을 내려왔다. 아마 이런 형태로 현재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도 3번이 있지만 내려갈 때도 3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여기서는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온 거를 커렉션 A라고 말씀을 했고 규정을 했고, 요거를 B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1, 2, 3, 4, 5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제가. 그럼 요때도 3번 파동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저기 비율상으로 한번 메이커 센스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면 한번 1시간으로 일단 보셔볼게요. 네, 아마 요때죠. 네, 맞아요. 요때니까 그때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보면 1번 파동 크기의 161.8% 이상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일단은 거의 간신히 채웠네요. 지금 이거는 왜냐면 하락이 그동안 꽤 있었기 때문에 161.8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더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간신히 채웠고, 그리고 이 안에서 조그맣게 1, 2, 3, 4, 5라는 1번이 있었고 ABC라는 2번이 보였고,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형태로 이걸 이제 3번으로 봤고요. 요거를 이제 4로 봤단 말이에요. 4로 봤고, 마지막 5가 지금 간신히 161.8을 찍었고, 또 3번 파동 크기가 제일 작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요건을 볼 때 네모칸으로 한번 그려보면 1번이 이만큼 크기였고, 1번보다 보면 죄송합니다. 3번을 가지고 재보면 되죠. 3번을 가지고 재보면 about 3번이 요걸 가지고 이제 재보시면 3번이 1번하고는 좀 거의 흡사했어요. 이런 경우는 1번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흡사했고, 대신 3번보다는 5번 마지막 5번보다는 훨씬 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 웨이브의 원칙의 두 가지에서 일단 메이커 센스가 된다. 약 1번 파동 크기의 161.8% 이상을 갖고 아까 재봤었죠. 그리고 3번이 제일 작지 않았고 충격파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파를 구성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파동의 구성적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충격파를 잡아낼 때 저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방법을 많이 쓰는데, 피보나치를 1번 파동 크기의 몇 프로도 있지만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줬잖아요. 1번 파동 이후에 조정파를 거치고, 여기까지 조정파를 거쳤죠. 걸치고 나서 이렇게 확장 엑스텐션으로 몇 프로를 갖냐를 3번 파동이
네, 이렇게 딱 충격파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면, 이거 보시면 약 227%, 261.8% 거의 근처까지 와서 일단 터닝을 했네요.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쨌든 1번이 좀 큰 경우였고요. 1번이 그때 속임수 같이 약간, 예, 속임수처럼 1번이 컸어요. 마치, 예, 요렇게 파동이 끝나고 나서 이중바닥인 것처럼 이렇게 1번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 깨버렸죠. 예, 그때 약간 그런 형태다 보니까 파동의 어떤 그 감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이거 말고 좀 또 다른 사례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역시 작년 거를 보셔야 되겠죠. 4시간을 볼게요. 예, 이더리움 작년 게 요러네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네, 좀 약간 그래도 티피컬하게 좀 보여요. 요게 보시면, 예, 과거 거는 얘도 저기 냅두고, 과거 거는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냅두고 파동이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얘도 보시면 눈에 띄는 조정파가, 아주 눈에 띄는 조정파가 여기죠. 이렇게 ABC, 예, ABC 이후에 이렇게 들고 ABC 만들고, 예, 또 고점을 이렇게 해서 닦고 ABC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파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5개가 보이죠, 여러분? 세 번째 봉우리, 네 번째 봉우리, 다섯 번째 봉우리. 그럼 그냥 요거 우리가 눈에 띄는 봉우리로만 그냥, 예, 1, 2, 3, 4, 5를 잡아서 그냥, 예, 이렇게 잡는다고 보자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비율을 한번 메이커 센스를 해보면, 원래 이거를 일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120만원까지 일본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 이게 3번의 소파동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3번의 소파동일 텐데, 예, 근데 이게 이 부분의 역사가 워낙 좀 티미해서, 과거의 역사가, 예, 그래서 그냥 우리 학습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실게요. 예?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보시면, 시작점이 여기를 보고 그냥 첫 번째 크기가 요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확장 엑스텐션 해볼게요. 예? 피보나치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오케이. 네, 이렇게 보면 몇 프로예요? 161.8%보다 훨씬 넘겼죠. 이번에는요. 이 크기의, 예, 161.8%를 확실하게 넘기고 200%까지 갔죠, 여러분. 그죠? 예, 200%까지 딱 가서 어떤 한 사이클을 만들고 여기서 조정파가 시작됐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감별해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거 거는 그냥 그 1번 안에 묻혀버리고,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비율상으로는 1번 파동 크기의, 첫 번째 161.8% 이상 갖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3번 파동이 제일 짧지가 않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세를 계속 만들었고, 그럼 이것도 3번 파동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충격파 감별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면,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뭐 오버가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네요. 아마 461.8까지 간 것 같네요. 이것도 보니까.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네요. 461.8, 그 자의 수준까지 갔다가, 3번 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이제 조정파 이후에 마지막 한 번 더 고점을 쓴 형태로, 즉, 라운드 넘버를 해보면 우리가 1, 2, 3, 4, 5 형태로 이렇게 여기 넘버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3번 파동은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리플 보실게요, 한번요. 자, 리플도, 이게 리플 맞죠? 예, 리플도 작년에 한번 보시면, 네, 보시면 얘도 과거는 있고, 그냥,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파동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조정파가 이렇게 깊게 한번 왔었죠. 여기가 얼마예요? 4달러니까 한 500 몇십원. 그리고 나서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웨이브를 보면,
한 놈의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도 이렇게 감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파동을 기점으로 해서 얘도 비율을 메이커 센스나 보셔봐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시작점이 이걸로 보고, 예, 이렇게 딱 보면 얘도 한 200%, 210%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색깔을 제가 바꿔볼게요. 자꾸 빨간색이라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파동을 카운트할 때, 이 안에서 뭔가 1, 2, 3, 4, 5가 있었고, 여기서 ABC 형태의 깊은 조정이 있었고, 여기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1번 파동의 정점을 넘어서는 순간 3번 파동이 시작되고, 3번 파동이 시작되고, 한 번, 두 번, 이 안에 아마 뭐가 있었을 거예요.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예, 만들고 나서 조정파, 그리고 나서 또 팝업하는 형태로. 예, 그래서 두 가지 원칙. 3번 파동은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파동인 경우가 많다. 예, 이더리움의 경우는 3번이나 1번이나 5번이나 거의 비슷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3번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 얘가 3번 파동 크기 이만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길죠. 예, 보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걸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제일 긴 경우가 많다. 리플도 그랬고요. 네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오 말고 다른 거 볼까요? 퀀텀 이런 것도 작년에. 예, 얘도 보시면 아니에요. 얘는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왼쪽은 다 빼고, 이상한 짓 빼고,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뚜렷하게 뭐가 있어요. 한 요만큼을 1번으로 본다면, 이만큼을, 예, 1번으로 본다면, 이 안에 아마 3번이, 예, 여기까지가 3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번인가요? 4시간인가요? 네, 하여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3번 파동은 1번 파동, 우리가 1번이라고 이름을 짓고 2번이라고 이름을 짓는 놈이 1번의 정점을 깨고 올라가서 적어도 1번 파동 크기의 161.8% 이상을 여기가 지금쯤에 여기죠. 예, 완벽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1번을 이렇게 명명을 줬고 만약에 2번을 명명을 했는데 3번이라는 놈이 1번의 정점을 넘어서 161.8% 이상을 뚫고 가고, 이후에 가벼운 조정 이후에 한 번을 더 가서 5번을 완성을 시키면, 그럼 우리가 파동의 1, 2, 3, 4, 5를 구성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예, 그러면 161.8% 이상 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3번이. 왜냐하면 3번 파동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5번 파동이 있기 때문에 4번 파동의 눌림목에서 한 차례 추격 거래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 두 가지죠. 첫 번째, 1번 파동에서 1번 파동을 알고 2번에서 매수한 사람이 3번은 161.8% 이상 간대 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산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3번 파동의 의미는 3번 파동에서 161.8%라는 거를 잡는 이유는 그겁니다. 청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게 퀀텀이나 종목을 이게 1번으로 생각하고 얘는 2번이 거의 있는 점도 했어요. 하여튼 잡았다. 2번을 38% 잡았어. 그래서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 예, 그럼 3번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161.8%를 신속하게 강력하게 도달하는지를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게 3번 파동이라고 나는 명령했기 때문에 적어도 161.8% 이상을 가는구나. 그럼 얘가 쭉쭉쭉 가가지고 160.8 이상을 치고 가. 그러면 161.8 위에서 200% 사이에서 청산을 하든, 아니면 5번이 있으니까 4번을 견디고 5번까지 가져가든, 그런 청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파가 발생했을 때 2번 파동에서 어떤 진입한 그 포지션을 충격파 구간에서 충분히 시세를 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툴로 삼기 때문에 3번 파동을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1번 파동 이후에 1번 파동 리버설, 우리가 1번 파동 리버설을, 파동의 시작 리버설을 말했잖아요. 리버설 이후에 진입을 했어.
예,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저기 카페 회원님들이 카페에 보면 뭐 리버설 발생했네요. 뭐 리버설이래.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물론 최근에는 리버설을 해놓고도 개자식들이 저점 깨고 막 지랄 떠는 경우도 많았어요. 최근에 워낙 조정 장세를 연장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장이 조금 좋아지면 리버설 나왔네요. 50%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1번에 정점 깨고 올라가면 와 빨리 갑니다. 161.8% 이상 올라갔네요. 저는 200%부터 분할 청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량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형태가 3번 파동이기 때문에 3번을 다 누구나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3번을.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3번 파동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다시. 예. 그럼 오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기 리플 많이 올라왔는데서 리플을 분봉으로 보면 네, 리플을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5분짜리 이런 걸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셔봐요. 이렇게 보면 저점을 지금 마지막 저점을 깼었죠. 여기까지. 예, 저점이 하여튼 조정파 저점을 깼었죠. 예, 조정을 완성을 짓고 나중에 이제 파동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엘리엇 파동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이거를 A파 또는 1번으로 명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A파로 명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B파가 A, B, C 형태로 C가 지금 마지막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네요. 정확하게 쌍바닥을 계좌시들 꼭 이렇게 찍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 정확히 쌍바닥이네요. 예, 진짜 지랄같은 놈들이에요. 예?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완벽한 쌍바닥을 찍고 시작점인 여기를 넘었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었잖아요. 지금 막 넘었네요. 여기를. 예, 확실한 리버설로 볼게요. 리버설은 여러분 완으로 봐요. 완. 이제 완입니다. 이게 완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리플이 이제서야 완을 형성하고 있다. 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리딩 다이거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완이 지금 15분짜리는 커버가 안되네. 30분짜리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오파를 가볍게 만들고, 그럴 공산이 높아요. A, B, C 이후에. 그럼 1으로 규정했으면 2가 있고 3가 더 강한 게 있을 공산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비율을 한번 볼까요? 현재. 그러면 적어도 이런 때 엘리엇 파동 우리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1번이 좀 길어요. 1번이 길기 때문에 3번이 제일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3번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각형 가지고 한번,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오파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서 오파를 작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대보면 여기를 넘어가면 3번으로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비율도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확장으로 보면 항상 그래 비율과 패턴을 잘 우리가 염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 보면 161.8 이상 가면 지금 여기 161.8이 얼마 안 남았죠. 크기가 요 이상 가고 가서 지지가 되면 뭐 확실한 3번이죠. 그러면 이거를 넘버링 해보면 만약에 텍스트로 이게 첫 번째 2였고 조그만 2였고 3번을 여기가 확실하게 잘 잡고 4번을 조금 만든 후에 5번을 만든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충격파 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이렇게 1번으로. 그럼 당연히 2번이 나오죠. 또 조그맣게 2번 눌림목을 해. 그리고 나서 진짜 3번이 가면 진짜 3번이 가면 프랙탈 원리에서 1번 크기에 적어도 161.8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 1번이 여기까지였다. 만약에 여기 I라고 써있는 자리까지였다. 1번 크기에
색깔이 왜 이 색깔이냐, 녹색으로 바꿔보면, 예, 시작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적어도 161.8이다. 그럼 목표치를 적어도 얘는 그러면 최소한 1,500원 이상 갈 수 있겠구나. 이 청산의 위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3번을 가지고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의 비율을 통상적으로 161.8 이상이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고, 또 3번은 1번과 3번과 5번 중에서 제일 짧으면 안 된다는 거,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메이커 센스 하면 목표치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충격파 감별할 때 쓰는 그 피보나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병합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한 위치를 우리가 산출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전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 지금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지워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3번이라는 가정을 현재 지금 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161.8% 이상 200% 가는 경우가 많은데, 200%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161.8% 이상 가는지를 트래킹을 해보면 이 종목이 현재 충격파를 만들고 있구나를 나중에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충격파를 만드는지 보면 돼요. 근데 이거 138.2에서 멈추고 100% 아래로 들어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161.8% 이상을 찍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격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팍 찍어줘야, 이렇게 찍어주고, 조정파를 조금 주고, 한 파동을 더 가면, 가주면, 그러면 1, 2, 3, 4, 5가 메이커 센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나중에 제가 연속선을 그리면, 야 이거 1, 2, 3, 4, 5였네. A, B, C 이후에 이 고점 넘기면 또 이 바닥에서 올라온 크기에 또 161.8%를 또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충격파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목표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얘기, 우리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리플 보니까 흥분이 되네요. 다시 교재로 들어가 보면, 따라서 1번을 우리가 명명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름을 1번이라고 짓기 전에는 그거는 1번이 아니었다. 엘리엇 파동의 원칙과 비율과 불가침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나는 이거를 1번이라고 명령하고, 나는 또 이거를 A 파동이라고 명령하고, 그 명명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물론 그 전유물이지만 객관적으로 메이커 센스가 되면 아주 카운팅을 잘하는 사람인 거고, 1번, 2번, 3번, 4번 제멋대로 이름을 붙이는데 너나 붙여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별로 객관적이지 아니란 얘기고, 그래서 비율과 패턴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비율과 패턴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야, 예를 들면 글로벌스타가 1, 2, 3, 4, 5 대충 이름을 지니까 정말 그대로 가네요,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맞는 거란 얘기예요. 명명은 본인이 하는 게 맞대. 그래서 수많은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엘리엇 파동 전문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외국에도 많고, 아시아에도 왕타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왕타오, 중국계 왕따오, 크루드 오일 분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애들이 딱 하나 발표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 또 글로벌스타가 예를 들면 옛날에 크루드 오일 26.05 정확히 예측한 것도 기가 막히게 맞는 거. 그게 이 사람이 비율과 패턴을 완벽하게 봤구나.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석 능력이 키워지면 비율과 패턴을 완벽하게 보셔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그냥 자긍심이 커지죠. 교재로 돌아보면 3번 파동은 가장 강력한 파동 중에 하나이면서 통상적으로 1번 파동 크기의 약 1.618배 이상 간다. 못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3번이 제일 짧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특이하게 1번이 길거나 5번이 길거나 한 경우가 10번 중에 한 번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10번 중에 9번 정도를 제가 볼 때는, 9번까지 너무 과한가요? 한 8번 이상은 3번이 길어요. 그러면 대체 3번 파동을 알아서 쓸 수 있는 효용이 뭐가 있냐, 혜택이 뭐가 있냐,
1번을 명명하고 2번에서 매수 진입을 한 사람이, 매수든 매도든 진입한 사람이 3번이라는 충격파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1.618배 이상을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뭐 분할로 잘 청산할 수가 있고, 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후에 4번이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5번을 한 번 더 먹을 수가 있다는 점. 네. 예, 그래서 4번 파동에서 또 다른 진입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3번을 알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혜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 3번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3번은 1번 파동 크기에 1.618배 이상 가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 그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3번 파동을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번 파동의 끝에서의 매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아, 충격파로 겁나게 세게 쳤어. 그럼 통상적으로 3번 파동의 약 38% 정도 되돌림을 주면 매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 제가 카페에 올려놨던 추격 매매 기법 있죠. 거기도 지난번에 제가 사례를 다 보여줬죠. 그럼 3번 파동 진행 중에는 계속 38% 내려오면 돌파 매매 다 가능했죠. 들어가면 또 돌파하고, 들어가면 또 돌파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되돌림을 과하게 하지 않고, 되돌림을 해본들 38%밖에 대부분 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굉장히, 매수를 추격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3번 파동 진행 중에는 잘 안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점.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3번 파동에 대한 영상은 일단 요거로 마치고요. 또 이따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게요.